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장중연 고점을 경신하면서 의미 있는 고점이었던 1723포인트를 돌파해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23.49로 장을 마쳤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제조업 지수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더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85만 7천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할게요. 네,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편안한 고수익 스윙 매매 대가시죠. 소로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줄줄이 IT 대형주, 자동차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전 고점도 돌파가 됐는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예,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장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상태를 체크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3월 2일장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이 거의 단 한 번에 일부 하루 정도인가 소폭 한 200억 정도 매도인가 한 거 빼고는 최근 오늘장까지 계속 연일 순매수를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슨 뜻에서 말씀드리냐면 현재 외국인이 매수의 주체이자 주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의 여력은 외국인의 수급 상태가 변동성이 보이지 않는 한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동향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도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어필해드린 바대로 현재 시장은 IT 또는 소비재 시장의 대표주인 자동차 또 여기에 철강 일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에 대한 여력보다는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형주 중심의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동안의 꾸준한 상승의 여력이 IT나 자동차 이런 부분, LED 이런 중심으로 순환매 사이클의 흐름을 보였지만은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포스코,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LG전자,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대형주 중심의 상승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시장은 대형주 중심이라고 해서 그냥 대형주 중심이 아니라 현재 시장은 실적을 동반한 대형주 중심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이대로 멈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당분간 수급에 대한 변화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이러한 종목 중심으로 코스닥을 배제한 상승 중심이 코스피 시장의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스러운데요.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일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일단 만기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커트로블 데이가 아닌 일반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이기 때문에 크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상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만기일 이전의 상승 주도가 다음 주에도
주 초반에 계속 지속적인 흐름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에는 만기일 정도를 즈음해서 하루 이틀 정도 단순한 주종의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중기적 추세에서 흐름을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핵심 포인트는 일단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변화가 뒤바뀌지 않는 한, 매수에서 매도로 뒤바뀌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저녁은 지금 최근에 유럽과 미 증시 이런 증시 흐름들이 선진국 증시들이 대부분 휴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미 증시가 또 휴장을 한다는 개념이 다음 주 월요일장을 통해서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긍정적인 추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상승 랠리는 꺾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해보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리츠 증권 방송에서 오늘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신 분 어떤 분인지 궁금하신데요. 어떤 분이신가요? 어제도 아마 여기 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주 또 재치도 있고 재미도 있는 요즘 신진 애널로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토트 신한준 애널을 제가 이번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트님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제는 스튜디오에서 뵀었고 오늘은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나요? 자, LG화학이라는 종목 가지고 5% 내외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LG화학이요? 예. 예, 어떤 전략으로 이 종목을 공략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팔고 나오셨는지까지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한 23만 5천 원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또 5만 7천 원 드리고 오늘 수익 실현했는 부분들이 지수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LG화학에도 분명 더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일단 수익을 짧게 실현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저가의 매수가 오르면 또 충분히 또 매수를 하려고 오늘 그래 짧게 끊어치고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LG화학에 이어서 이번에 또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또 똑같습니다. 하나투어라는 종목입니다. 하나투어요? 네네. 네. 하나투어는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2.5% 정도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2.51%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어느 정도 뉴스에도 나오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 부분들에 의해서 여행 수요도 증가하는 부분들,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핵심 포인트로서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짚고 넘어가신다면 하나투어 지금 가격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공략하시면서 수익률 게임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투어 오늘 종가가 49,000원 정도 나왔는데 월요일장에 이 정도 가격대라면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얼마 정도 잡아볼까요? 손절가는 47,500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47,500원 정도요? 예, 그 정도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트님. 네. 네네. 오늘 LG화학으로 5% 내외 고수익 올리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 하나투어는 45,000원대 라인이 46,000원이 손절 라인이네요. 46,000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도움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오늘은 토트님께요. LG화학으로 5% 내외 수익 올리셨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앞으로 계속 하나투어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갈게요.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후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어제 돌발 퀴즈 정답을 말씀해 드려야겠죠. 자, 어제 문제는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일정하게 시장에 작용하면서 형성된 추세선이 모이면 형성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2번 패턴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전문가의 종목 진단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돌발 퀴즈 많이 기대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로스님, 네.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주식을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이나 또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냥 막연한 어떤 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연한 투자를 이제는 좀 더 어느 정도의 체계가 있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기존의 투자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한 분들도 소로스의 이런 투자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처음 하시는 분이나 신규로 주식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내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주식을 할 때에 이러이러한 정도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하는 후에 주식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욕심을 자제하라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최대의 적이자 최대의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가장 큰 병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자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올바른 투자 습관에 대한 9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을 해드렸지만 아울러서 오늘도 이어지는 실전 매매의 성공 투자 조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약 한 8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경험했던 내용과 또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몇 가지를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여라도 이 부분 내용이 좀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좀 메모를 준비해서 적으면서 내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생활 습관에 좀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항상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래,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매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래나 첫 번째 시작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패턴과 습관들을 좀 버리고 난 후에 당장 또 다음 주는 다음 주대로 또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오늘의 삶이 내일까지 연명을 하다가 보면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까지 혹여라도 실패나 또는 뭐 어떤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주까지는 이번 주로 청산을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또한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마음으로 투자에 임한다라는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잠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라도 뭐 이렇게 독수리 타법이라도 되시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답변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나요? 답변이요? 예. 제가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돈이 아닐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도 하는 거니까요. 우리 최 앵커님은 참 저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되게 똑똑하게 보이죠? 예. 굉장히 똑똑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또 답변을 맞추니까 제가 또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주식에서는 여러분들 돈 벌고자 하고요. 수익이 원천적입니다. 사실 여기에 뭐 기술적 분석이 있지 않느냐, 기본적 분석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후발적인 이유고 여러분들이 결국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데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그렇게 강하게 책을 통해서도 언명을 했던 첫 번째 이유, 리스크 관리다. 또한 두 번째 이유도 첫 번째를 지키기 위한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강하게 어필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이번 주 장까지 어떤 상황에서 시장을 마쳤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좀 마음의 마인드를 돈을 벌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발상으로 인해서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했거나 또는 처음부터 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대책이 없이 몰빵, 현금 갖고 있으면 1억이면 1억 몰빵, 어떤 그런 무자비한 어떤 그런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약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는 어떻게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하든 간에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는 어떻게 혼자서 매매를 하든 간에 일단은 최소한의 모의 투자라고 어떤 그런 개념인데 10에서 20% 정도의 물량을 먼저 선 투자를 해서 내가 나름대로 3번이면 3번, 5번이면 5번 정도의 성공 마인드, 일주일 동안에 내가 3번을 성공하겠다, 5번을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에 100% 정도의 적중률을 보인다고 했을 때에 100%의 물량을 투자를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전 매매에서 꼭 필요한 성공 투자의 법칙 3가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엇보다 첫 거래가 중요하겠죠. 첫 거래가 반드시 성공해야 심리가 안정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리스크를 꼭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워런 버핏이 했던 말이죠. 그 첫 번째 법칙이었던 그 리스크 관리가 또 한 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투자 원금 전부를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소위 몰빵 투자라고 하죠.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 투자 조건 어떤 것들이 또 남아 있을까요? 예. 이제 이 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돈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특히 이제 투자원금을 까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투자원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무리한 미수나 신용 또는 주식 투자 자금 대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내 돈 쉽게 말해서 여유로운 자금이 아닌 어떤 부득이한 물론 상황에 따라서 물론 그것이 100%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주식 투자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은 그러한 필요성도 느끼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떤 마인드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어떤 빌리는 자금, 쫓기는 자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쫓겨가는 그런 자금을 사용했을 때에 과연 성공 확률이 높겠느냐? 결코 그것은 정답은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쫓기는 자금을 가급적 좀 피해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유로운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자금이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매매를 할 거나 또는 새로운 마인드로 물론 이것은 꼭 초보나 신규 투자자에게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내가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주식 투자를 다시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습관대로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급격하게 어떤 급등주나 또는 부실주 이런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코스닥 시장이 좀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앞으로도 코스닥 시장이 좀 나아지면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에서 수익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러한 종목들로 또 집중하게 됩니다. 코스닥 종목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향을 해주고 싶은데 일단은 실적을 찾아보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최근과 같이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을 하느냐. 안정 투자가 원칙인 종목을 먼저 하셔라. 왜냐 그러한 종목은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안정에 관한 한 우량주를 투자를 했을 때는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한번 평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로 실패를 하더라도 큰 실패가 없고요. 성공을 하더라도 큰 성공은 없을 수 있으나 안정되게 현재와 같은 추세에서 안정된 성장된 종목들이 꾸준하게 상승할 때는 오히려
코스닥의 그런 급등주 패턴의 종목보다도 요즘 같은 경우는 우량주 패턴에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참고로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이나 최근에 현대모비스 뭐 여러 가지 LG전자 또는 뭐 많은 종목들이 여러분들 보시지만 우량주라 하지만 코스닥 종목에 절대 뒤지지 않는 요즘에 급등 추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한 종목이 수익성을 꼭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안정된 종목으로 인해서 성공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세력주 매매나 급등주 매매를 하고 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성공률도 높이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는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세력주 매매나 급등주 잘 모르는 데 가서 문을 두들기라는 거 똑같은 거죠. 잘 모른다면 일단 안정되게 내가 어느 정도의, 최소한 삼성전자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휴대폰이든 뭐든. 그리고 LG전자 알고 계시잖아요. 뭐 현대무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종목에 먼저 투자를 하면서 그 종목에 대한 실적과 모든 투자를 알고 나면 그런 좀 안정 성장 된 종목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세력주 매매나 급등주 매매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매수하는 이유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수하면 무조건 단순하게 차트, 뭐 실적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매수, 차트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도 포지션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나는 차트가 좋아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는 이 종목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것 같은데, 차트를 10,000원에서 사서 11,000원에 팔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11,000원에 팔아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차트로서 매수를 했던 종목을 그 다음에는 차트에 망각한 다른 이유를 찾아서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다시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실적에 대해서 했다면 차트가 들쑥날쑥 거린다 할지라도 실적이 좋아서 했다면 그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치까지 안정스럽게 끌고 가는 그런 매매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매수하는 이유를 찾고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매도 타이밍을 고려할 때는 무모하게 매도를 아무 때나 그냥 흔들리면 매도하고 어떤 그런 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에 매수를 할 때는 매수하는 이유를 충분히 찾아보고 매수를 하자. 그리고 매수에 대한 부분이 실효성, 그러니까 잃어버려 소멸을 됐을 때는 매도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로스님의 실전 매매 성공 투자의 조건 다시 한번 또 3가지를 정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조건이었죠. 미수나 신용,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쫓기는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5번째는요. 안정된 종목으로 노하우를 터득한 뒤에 세력주를 매매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량주 매매를 통해서 먼저 실력을 쌓은 뒤에 급등주를 노려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이겠죠.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매수한 이유를 분명하게 생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수한 이유가 소멸된다면 손절을 해야 되고 또 소멸되면 매도를 해야 하니까 말이죠. 자, 남은 항목들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2가지가 남아있는데요. 2가지 내용을 또 짧게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물타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타기라는 개념은요. 예, 분산 투자라고 하는 부분과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물타기라는 개념을 보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타기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매수가로 생각했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의 위, 상하방에 대한 호가를 정하든 가격대를 정하든 아니면 퍼센트주로 3%를 정하든 5%를 정하든 나름대로 기준점을 정해서 이 범위 내에 안에서, 특히 이제 상승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겠죠.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상관없지만 떨어졌을 때가 문제인데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정하고 손절이면 손절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난 후에 이 범위 내에 안에서 어느 정도 기준대가 있을 때에 물타기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무조건 샀다고 해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변동성을 볼 수가 있겠고요. 때로는 세력주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 안에서는 물타기라는 개념은 괜찮은데, 보통 보면은 이러한 개념이 전혀 없이 손절가라는 부분도 정해놓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지지대가 어딘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방으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10%든 20%든 나중에 기다렸다가,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잘못된 매매이자 잘못된 착오죠. 이렇게 매매를 해놓고 나중에 이 종목 내가 처음에 매수했으니까 이 종목 내가 좋은 종목이야. 무조건 이 종목에서 결과를 봐야 돼 하고 이 종목이 10%든 20%든 손절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이 무조건적으로 물타기를 해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요 물타기를 했을 때 이 종목이 빠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종목이 회복했을 때, 만약의 경우에 그럴 일 없겠지만은
100%의 기준점을 잡아서 50%가 빠졌다고 칩시다. 1억이 들어갔습니다. 1억이 들어갔는데 50%가 빠졌으면은 실질적으로 얼마를 앞으로 돈을 벌어야 1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5천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50% 벌면은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1억에서 시작을 해서 단 10%든 50%든 얼마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돈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절에 대한 부분, 리스크 관리, 오늘 얘기했던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추가적인 물타기로 인해서 50%까지 빠졌다고 개점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앞으로 본전을 찾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에 대한 소요, 그 다음에 오히려 100%, 5천만 원에서 1억을 벌려면 100%가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100%에 대한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많은 시간의 허비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내가 3%로 정할지 5% 정할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손절을 해라. 손절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최소한의 손실을 덜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가서 수익 보존이 시간도 빠르고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매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매매 중독은 매매에도 중독이 되나요? 예. 이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매매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로 뭐냐? 주식을 사놓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하게 심리적인 불안한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안정된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불안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시세판을 보지 않으면 눈이 그냥 가시가 도질 정도로 아주 그냥 시세판을 봐야만 해. 안 보면은 막 이상해요. 막 미칠 것 같아. 그러하신 분 혹시라도 마음이 뜨끔거려가지고 여기서 고개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바로 매매 중독자입니다. 두 번째로 마우스에다 손을 올려놓고 내가 사야 될 종목도 아니고 팔아야 될 종목도 아닌데 꿈틀꿈틀 거리며 종목을 보면 마우스를 클릭하지 못해서 손떨림의 증상이라고 그럽니다. 마우스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손떨림을 막 달랑달랑 하면서 심장이 콩당거리고 뭔가를 눌려야만 매수를 해야만 매도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바로 매매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일단은 그런 마인드, 그런 포함에 지금 두 가지로 얘기했지만 많은 것들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두 가지 요소인데 이러한 어떤 부분에 한 가지라도 제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매매 중독자입니다. 매매 중독은 결국 심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성공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추구하는 부분 뭐죠? 안정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편안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런다면 지금 당장부터라도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다면 지금 당장부터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안정된 매매를 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렸던 8가지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안정된 투자를 하시면 서서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 실전 매매 성공 투자의 조건 마지막 두 가지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7번째는 물타기는 매수가 범위 안에서 대응하고 이탈할 시에는 추가 매수가 아닌 손절을 각오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 8번째, 매매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리 투자의 최대 적이라는 말씀이시겠죠. 자, 실전 매매 성공 투자의 조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원금의 손실을 그냥 놔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똑똑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명강이었습니다. 이런 8가지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는 지름길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소로스님께 심리투자 비법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강의 내용 잘 들어보셨죠? 문제 나갑니다. 화면 보시죠.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이것 원칙을 철저히 지키라고 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리스크, 2번 디스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스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매수를 했으며 왜 이런 종목을 샀고 팔았는지 투자 비법까지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로스님은 지난번 시간에 현대모비스와 옴니텔을 매수를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네네, 이 종목들 그렇죠. 향후 흐름이 어땠는지 아직까지 들고 계신 건지 좀 여쭤볼게요. 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자주 참여를 했더라면 어떤 디테일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일단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은 중기적 관점에서는 17만 원대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계속 대응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아마 중기적 관점에서 리딩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신 분들은 홀딩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은 회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리딩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가지만 스윙을 병행을 하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사실 1차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을 통해서 15만 6천 원대에 한번 단기 매도를 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도 후에 다시 어제의 저점입니다. 어제 목요일이죠. 어제 저점인 15만 원대를 깨면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15만 원대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에 대응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롭게 다시 매수에 편입을 하면서 중기적이나 실질적으로 수익을 중기적으로만 끌고 가게 될 경우에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의 단기적 수급이나 여러 가지 변동성을 보이면서 일단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 같다는 추세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단타 대응을 병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시 어제로 통해서 다시 재차 15만 원 이하의 14만 8천 원과 14만 9천 원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재매수 편입이 되어지면서 계속 지금 포트를 끌고 가는 측면이고요. 이번에 포트는 일단은 전 고점 상태인 15만 7천 원대를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점대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인 17만 원대까지의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면서 좋은 멋진 수익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모비스를 일단은 매도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8% 정도 수익을 보시고 나오셨다 재매수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예, 어제 재매수를 하셔서 현재까지 들고 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러니까 어제로 통해서는 약 6% 정도 수익이 나왔던 부분이고 예. 지난번에는 8% 정도 수익을 내고 다시 매도를 했다는 부분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옴니텔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들고 계시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옴니텔은 한 가지 이제 아주 부담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옴니텔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6,300원대 정도의 매수를 제가 사인을 해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옴니텔은 앞으로의 중국에 대한 위안화 효과나 실적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사실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중기적 관점에서 들고 가도 큰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도 요즘 최근에 아시지만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지금 엉망입니다. 폐지 조건과 최근에 지금 폐지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코스닥에 맞는 어떤 큰 손들의 매집들이 나타나줘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지금 세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 강세로 출발해서 거의 약세로 돌아서는 음봉 패턴의 효과들이 대부분이 오히려 개인들의 투자가들이 보통 아침에 강세로 출발을 되니까 플러스로 출발되니까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물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강하게 당분간 완전한 회복이 나타나기 전까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코스닥 종목을 좀 피하자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옴니텔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제가 매수 추천을 해드리고 최근 어제입니다. 어제 고가 상태인 7,060원, 7,090원대까지 고가를 찍었었는데 7,060원에 매도를 일단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한 10%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은데요. 차익 실현한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 예. 코스닥 시장이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시장에 가던 놈들조차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측면에서 수익이 났으니 챙기고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일단 더 이상의 당분간 완전한 회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갖고 일단은 당분간은 코스닥 종목을 좀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옴니텔은 한 10%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옴니텔과 현대모비스를 매수를 하셨었고 옴니텔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셨습니다. 수익률은 한 10% 정도 나셨고요. 어제 매도를 하셨다고요. 매도가 7,600원에 차익 실현하고 나오셨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어제 다시 재매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샀던 가격 대비해서는 한 6% 정도 수익을 보셨고 또 어제 새롭게 매수를 하셨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한 17,000원 정도 잡으시는 17만 원 정도 잡으시는 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15만 7천 원대를 돌파하고 간다면 17만 원대까지 확인은 필요하니까 시장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17만 원대까지 이번에는 좀 한번 목표로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대모비스는 중국 시장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가고 계시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로스님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종목 하나 있을까요? 예. 제가 사실은 오늘 할까 어제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어제 나왔던 종목입니다. 어제 아마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제가 그 포스코라는 종목을 추천드린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포스코도 사실 오늘 3% 이상 급등했죠. 그렇죠. 예, 오늘 아마 어제 전화 연결이나 방송을 듣고 들어가신 분만 해도 오늘 아마 시가 기준이나 뭐 저가 기준에서 매수를 했다 할지라도 굉장한 수익이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포스코는 실질적으로 지금 바닥에서의 주가 차트, 기술적인 흐름 하나로 본다 할지라도 바닥에서의 상승 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 나갔던 부분이고요. 제가 그리고 어제의 매수 추천 이유 중에 가장 하나가 뭐였냐면은 순환매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IT 관련주나 자동차 관련주 또는 뭐 LED 여러 가지 종목을 통해서 시장이 상승 견인을 했는데 철강 관련주나 화학도 마찬가지지만 화학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2분기 시장에 대한 조금 비수기 시즌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어차피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IT, 소비재 관련주인 IT나 자동차만큼의 메리트를 크게 부각시킬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가가 지금 이미 여러분들도 보시지만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53만 원대 이하 하반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한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원가에 대한 상승 부분은 뭐 충분히 그 주가에 대한 철강가 또 상승으로 인해서 또 많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은 없다. 그리고 현재의 주가가 오히려 저가 메리트로 부각되면서 순환매, 업종 순환매가 일종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어제의 듣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대로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순환매 사이클이 성공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 일단 5일선에 대한 눌림목이 살짝 나오죠. 5일선에 대한 일단 고가 돌파. 다음 주 월요일 시장도 일단 갭상승 출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렇게 정해드리는 건 54만 원대 정도를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매수를 해도 지금 현재 사이클은 충분히 61선만 체크해준다면 61선만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준다면 바로 일단 충분히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IT나 자동차 이런 관련주의 후속적으로 또는 주도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로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손절가는 52만 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 저점이 52만 2천 원대까지 하방선이 있기 때문에 52만 원을 깨지 않는 한은 일단 홀딩을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고요. 1차는 체크를 55만 7천 원대 정도에서 1차 체크를 좀 해봐라. 61선이죠. 61선과 121선 사이에 매물벽이 1차적으로 좀 존재하는 부분은 보이니까 근데 최근 거래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거래를 보면 굉장한 거래가 터져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중기적 관점에서의 단기 매물배는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55만 7천 원대는 1차적인 체크만 통해서 하고요. 현실적으로 목표가는 62만 원대까지 내다봐도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한번 상승에 대한 시동이 걸리면은 쉬어가는 듯 하지만은 중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예전 사이클을 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니까 과거의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상승할 때는 이렇게 한번 시동이 걸리면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쉬운 듯 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가는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 그러한 어떤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포스코를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목표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어제 전화 연결 시에서도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현재 가격대 전후에서 54만 원 선 전후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는 말씀하셨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55만 7천 원 정도를 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한 62만 원 선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52만 원 정도를
주셨는데요. 월요일장에 갭상승 출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매수 가격대 오고 나서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번에 다시 소로스님 모시고 이 향후에 이 종목들이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오늘 고수익 나셨는지 모르겠네요. 대형주를 한두 종목 좀 들고 가고 계신지요? 네, 전 오늘 수입이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세요? 네네. 그러니까 전화를 주셨겠죠. 자, 어떤 네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하나하고 대림사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게 부종목이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하나를 어느 다시- 때쯤 매수를 네네. 하셨고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네, 그게 지금 매수한 지가 한 4, 5개월 돼요. 예. 그리고 비중은 40%에 매수가가 48,000원이에요. 매수가가 48,000원이시고 비중이 한 40% 정도 있으시다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2월 초에 하이닉스 인수절에 뭐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듯은 했지만 아직도 네네. 현재까지는 매수 구간에서는 손실률이 좀 있으신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화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점들이 좀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계속 기관하고 외국에서 계속 외국인들이 계속 쌍끌이 매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파나 하고. 그 점이 궁금하시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한화 고맙습니다. 친절하게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전화 끊고 잘 들어보세요. 예,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소로스님. 네네. 한화 같은 하나에 경우는 대한 하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제 하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중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일단 대한생명에 대한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한생명에 대한 상장 효과가 얼마만큼 강하게 나타났느냐. 사실 대한생명으로 인해서의 어떤 그 메리트 부각을 굉장히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히려 상장 이후에 단기 상승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하나가 가격 메리트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죠.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추세가 지금 하향 추세로 굉장히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금 보유하신 분이 아마 48,000원인가요? 아까 예. 듣기에는 48,000원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한 마음의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그래도 최고가인 52,000원대에 잡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가격대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가 오늘 보였습니다. 바로 의미 있는 변화는 오늘 금요일 거래량의 변화가 지금 생겼다는 부분인데요. 거래량의 변화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기술적 차트 흐름을 통해서 보지만은 4만 원대 전후로 해서의 저가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적적인 계산으로 따지면은 현재의 주가는 약간 저퍼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 하나 그룹사에 연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자회사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자회사들 살펴보면은 뭐 하나 케미칼이나 하나 LNC 뭐 이런 그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친환경 관련이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바이오 관련 바이오 시밀러나 또는 하나 뭐 캐피칼 같은 경우는 태양전지 분야에 2020년까지 약 2,055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가 일단 내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유방암 치료제나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약 의약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내포가 돼 있다. 그리고 하나 LNC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생산업체인 그 CTNC는 아마 CTNT라는 곳을 기업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전기차에 대한 앞으로의 또 그 사업에 대한 친환경 사업에 관련돼서 상당히 또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부품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상당한 또 뭐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거는 세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부 정책 관련에 입각한 그런 어떤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에 최근에 또 사업에 또 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사업 진출 계획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방면하게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의 정부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나 또는 친환경, 세계적인 친환경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주가 빠지는 부분은 대한생명에 대한 메리트, 위국이나 기관들의 수급에 대한 변동성은 일단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와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오늘의 변화, 거래량의 변화가 특이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오늘의 변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가는 4만 원대를 전후로 해서 혹여라도 소로스의 말이 100%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4만 원대 근처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거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왕에 들고 있었으니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계기도 생기니까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한번 삼아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이 부실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고요. 그리고 대한생명 상장으로 인해서 약 현금 유동성의 자산이 1조 5천억에서 2조 원가량의 현금 유동성 자산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지금 하나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그런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산이 이루어져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알짜 기업을 상대로 한 앞으로의 추 기업에 대한 아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M&A 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한 이런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서 무한대 기업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의 오죽하면 요즘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 통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앞으로 M&A 기업을 시키고 있는 M&A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집중을 하자. 이것은 이제 그만큼 인큐베이팅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예,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화를 상담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코오롱인데요. 매수가가 31,400원이시고 비중이 50% 정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좀 짧게 좀 진단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예. 네. 제가 아까 첫 종목이 좀 길었죠?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그랬고요. 코오롱은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의 주도주 성격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섬유, 화학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주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도 바로 어떤 주도주의 성격으로 다이렉트로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31,400원대 매수를 했고 지금 50% 정도의 물량을 갖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주가는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3만 원대 근처나 2만 9천 원대까지 하방선으로 조정을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량의 변화가 조금씩 증가되려는 추세를 보니까 조금 느리게 가겠죠. 빠른 회복은 나타나기는 좀 힘들지만 느리게 가지만 31,400원대의 매수가는 충분하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기다림의 미학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홀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도주는 아니니 조금 시간을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 소로스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로스님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립니다.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문제 나갑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요.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라고 저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리스크, 2번 디스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001-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